안녕하세요. 체위 변경으로 고통받는 환자 보호자, 간병인,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님들이 저의 경험을 공유하여 한 분이라도 체위 변경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본 동영상을 제작한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욕창을 10년에 걸쳐 치료를 받으면서 얻은 큰 교훈은 에어 매트리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정석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욕창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며 완치된다 해도 재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 2시간이지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사람 잡는 일입니다. 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밤에는 2시간마다 일어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주일 버티면 초능력자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각 조당 4시간마다 2번 체위 변경하고 교대하는데 체력이 약한 사람은 초조금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일러준 대로 에어 매트리스 사용만 잘하면 체위 변경하지 않아도 욕창 예방과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중환자실에서 저희 욕창은 뒤통수, 어깨 뒤쪽, 꼬리뼈, 양쪽 대퇴부, 발 뒤꿈치에 무자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베타딘, 식염수, 듀오돔으로 치료했는데 뒤통수, 어깨 뒤쪽, 발 뒤꿈치는 금방 치료가 되었지만 꼬리뼈와 양쪽 대퇴부는 별 차도가 없이 하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4시간에 한 번씩 힘들게 체위 변경을 해주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어 매트리스의 공기가 거의 다 빠져나가 저의 몸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에어 매트리스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후 새로 교체된 에어 매트리스의 공기압을 최대치로 맞추고 사용했는데 욕창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공기압을 낮춰보자고 제안했고 아내는 제 의견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내가 손으로 에어매트를 만져보면서 공기압을 조금씩 낮추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기계에 설정된 최대치의 절반까지 낮춰봤습니다. 그래도 손으로 에어매트를 만져봤을 때 제법 빵빵했고 저의 몸도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욕창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치료는 빨라졌습니다. 그때 사용한 치료제는 식염수 하나였습니다. 거즈에 식염수를 묻혀 움푹 파인 상처에 채우고 그 위에 마른 거즈를 덮어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에 걸쳐 욕창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 때마침 주변의 도움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가 마련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중환자실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연약한 아내가 혼자서 저를 체위 변경해줘야 하는데 견디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소중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에어 매트리스만 잘 사용하면 체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2006년 12월 6일 저는 11년의 중환자실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체위 변경을 하지 않고도 욕창 재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에어 매트리스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말이죠. 저는 매일 오전 몸 닦을 때 30분 정도 옆으로 눕혀져 등을 닦는 것과 4일에 한 번씩 관장할 때 1시간 정도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반듯하게 누워 있습니다. 물론 저의 사례만으로 일반 화학계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창은 질병 악화, 체질적 취약성, 개인적인 면역력, 영양 결핍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의 사례를 따라해 봄으로써 한 분이라도 체위 변경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욕창 에어 매트리스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A열과 B열 모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온다. 이후 A열과 B열 중 한쪽에 공기가 먼저 빠진다. 5분 후 빠진 쪽 열에 공기가 차오르면서 다른 쪽 열은 공기가 빠진다. 이를 5분마다 교대로 반복하면서 환자를 부드럽게 부양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한다. 다음은 저의 욕창 에어 매트리스 설치 방법입니다. 1번은 침대 매트입니다. 2번은 침대 매트에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장면인데, 보시다시피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침대 매트 밑으로 깔리도록 접습니다. 3번은 침대 매트를 에어 매트리스가 완전히 감싼 모습입니다. 이때 에어 매트리스 호스가 접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번은 에어 매트리스를 시트로 감싸는 장면인데, 다음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침상 머리 부분을 들어 끝을 30cm 접는다. 양 뒤퉁이를 삼각 모양으로 접어 맞잡아 가운데를 2번 매듭지어 묶는다. 아래쪽도 중앙선을 중심으로 오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남은 시트를 30cm 정도 뒤로 넘기고 양 끝을 2번 매듭지어 묶는다. 그대로 펴서 양옆의 시트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완성. 이때 에어 매트리스 호스가 꺼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6번은 에어 매트리스 방수를 위해 시트 상체에는 레자를, 하체에는 대형 방수 기저귀 패드를 깔아준다. 7번은 레자와 대형 방수 기저귀 패드가 덮인 매트리스 전체를 침대 커버로 씌운다. 8번은 침대 커버 상 하체에 레자를 깔고 그 위에 상체 쪽에는 시트를, 하체 쪽에는 일회용 방수 기저귀 패드를 사진과 같이 깔아준다. 그리고 베개는 공기 주입식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방수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100%면 커버를 씌워 사용해야 한다. 다음은 적정 공기압 맞추기입니다. 1. 에어 매트리스의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기계의 전원을 켠다. 2. 처음엔 무조건 기계에 설정된 최대 공기압의 절반 50%에 맞춘다. 3. 환자를 침대에 반듯하게 눕혀놓고 2시간 정도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 4. 환자의 엉덩이가 침대 매트 바닥에 닿는지 손으로 확인한다. 5. 바닥에 닿지 않았을 경우 그대로 사용하고 바닥에 닿았을 경우 공기압 레인지를 0.5 단위로 높이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다시 확인한다. 6. 공기압 맞추기가 완료되었으면 6시간 또는 12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옆으로 눕혀놓고 엉덩이 쪽을 확인한다. 이때 엉덩이가 빨갛게 변색되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 4일 정도 더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체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의 경우 몸무게가 60kg 정도 나가는데 기계에 설정된 최대 공기압의 50%에 맞춰놓고 사용합니다. 즉, 기계의 최대 공기압력이 6까지 있는데 3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압이 너무 높아도 욕창이 생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에어 매트리스가 터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에어 매트리스와 환자 뒤쪽 사이에 두꺼운 담요, 전기장판 등 딱딱한 물건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전기담요로 환자를 덮어 보온해 주십시오. 다음은 에어 매트리스 점검입니다. 점검은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 간격으로 한다. 1. 기계의 전원이 꺼져 있지 않은지 확인. 2. 처음 맞춰진 공기압의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3. 공기가 교대로 잘 들고 나는지 확인. 이때 기계에서 5분마다 공기 배출되는 소리로 확인한다.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게 들린다면 한쪽에 에어 봉우리가 구멍 났거나 기계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만약 소리가 약한 쪽의 봉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았다면 에어 매트리스를 교체할 필요가 없지만 완전히 주저앉았다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4. 손으로 지그시 눌러보며 에어 매트리스 전체의 공기압력이 느슨해졌다면 전원이 꺼져 있지 않은지 확인. 전원 코드가 잘 꼽혀 있는지 확인. 에어 공급용 호스가 꺾이지 않았는지 확인.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면 에어 매트가 터졌거나 기계 고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예비 기계가 있다면 기계만 바꿔서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에어 매트리스와 기계를 가능한 한 빨리 6시간 이내 모두 교체한다. 적정 공기압 맞출 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는데도 6시간 또는 12시간 지나 엉덩이가 빨갛게 변색되었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함께 고민해보면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생활 일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 상의는 사진과 같이 뒤쪽을 세로로 반을 잘라 입지 않고 덮고 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의 옷을 입혀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입지 않고 덮고 있으면 보호자가 닦일 때도 편합니다. 하체 또한 바지를 입지 않고요. 그 대신 발에서 허벅지까지 짧은 시트를 덮고 허벅지에서 배 중간까지 또 짧은 시트를 덮은 다음 귀가 트인 상의를 덮습니다. 이불은 계절에 따라 적당히 덮습니다. 식사는 그동안 아침과 저녁 2번만 먹다가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점심에 단백질 가루와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150g 정도 먹고 있습니다. 물은 하루 1200cc를 오전 7시, 오후 1시, 3시, 9시 4번 나누어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300cc씩 먹습니다. 먹는 방법은 구멍 뚫린 뚜껑이 있는 컵에 물을 300cc 담고 미리 잘라둔 링거주를 뚜껑의 구멍에 넣어 빨대처럼 아내가 입에 물려주면 저는 천천히 물을 혼자 빨아먹습니다. 이때 컵이 넘어가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십시오. 그 시간에 아내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먹어왔던 수제 요플레 등 각종 영양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모두 끊었고요. 몇 년 전부터 혈압이 들쑥날쑥 변동이 심했는데 간말인 올렌산을 아침 저녁 식사 후 한 알씩 먹고부터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동영상을 보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올려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성의가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